근육과 마찬가지로 뼈도 튼튼해지려면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는 30%에서 50%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무슨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흔히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도 부르는 중량 운동보다는 본인의 체중을 이용한 체중 부하 운동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걷기가 대표적인 추천 운동이 된 것이죠. 그리고 수영은 중력을 덜 받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이 못 된다. 그러니 골다공증에는 소용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먼저 소용없는 운동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걷기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걷기가 기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60대 이후의 폐경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만을 모아보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살펴보았는데 척추가 되었든 대퇴부가 되었든 효과가 없었어요. 나이가 훨씬 젊을 때부터 걸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걷기가 골다공증의 최고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리기도 골밀도 증가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국립보건연구소에서는 골다공증이 있거나 심지어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서조차 근력을 이용하는 저항 운동이나 균형 운동을 빼고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 번째, 필라테스나 요가를 단독으로 하는 것도 골밀도 증가 효과 없었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근력 운동 단독은 어떨까요? 초점이 보통 폐경후 여성에게 맞추어져 있어서 남성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어쨌든 기대와 다르게 아령이나 역기를 열심히 들어도 골밀도에는 별반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걷기나 달리기 혹은 유연성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당뇨나 치매, 암 예방과 함께 심혈관을 튼튼히 하는데 빠질 수 없는 운동이니까요. 여기서 달리기를 즐길 때 뼈도 같이 챙길 수 있는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계속 뛰지 말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넣는 인터벌 러닝을 해보세요. 우리 몸 중에서 뼈가요, 특히 쉽게 지치는 장기입니다. 1시간을 뛰거나 5분에서 10분을 뛰거나 뼈에 미치는 효과가 똑같다고 해요. 그리고 비록 동물 실험이긴 했지만 중간에 몇 초라도 쉬는 것이 뼈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뛰는 것보다 5배에서 8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30초 전력 질주하고 1분 걷는 등의 형태로 섞어서 뛰어보세요. 두 번째, 내리막길 러닝입니다. 마이너스 9도 경사로 내리막길을 뛰면 평지에서 뛸 때보다 접지 반응이 최대 35% 증가합니다. 내리막길을 뛰거나 빨리 걸으면 접지 반응뿐만 아니라 근육도 같이 쥐어 짜주기 때문에 뼈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치 스쿼트 하체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나이에 맞춰서 무리하면 안 되겠죠. 운동할 때는 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뼈에 붙어 있는 근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육을 강하게 하면 뼈도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낙상을 줄이고 뼈 대사를 촉진하고 자세를 개선시켜 주는 것이 근육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충격이에요. 근육 운동도 자극을 주어서 일시적으로 상해야 그 다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빵빵해지잖아요. 뼈도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기에 어떤 운동 종목이 가장 골밀도 증가에 좋은지 아시나요? 체조입니다. 체조. 계속해서 여러 각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테니스예요. 반면 유산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지구력 스포츠는 신체에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골밀도 증가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 아까 걷기나 달리기가 의외로 골밀도 증가에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뼈의 종적인 방향, 즉 위아래에서 충격을 받아야 뼈가 튼튼해진다는 말이에요. 박스 점프, 점핑 런지, 스쿼트 점프, 버피 테스트 같은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이 줄넘기죠. 그런데 줄넘기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해도 대퇴부 골밀도를 단지 0.02 올려주었을 뿐이에요. 참고로 골다공증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수영을 한번 봅시다. 36년 전 연구에서 다른 운동은 안 하고 수영만 한 사람들과 수영을 안 한 사람들을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척추 부위의 골밀도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즉 수영을 더 오래 할수록 수영이 뼈를 더 튼튼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연구를 모아본 메타 분석을 볼까요? 장기간을 본 경우이긴 하지만 척추 골밀도를 0.13 높여 주었습니다.
수영이 골다공증에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염증을 줄여준다는 사실로 설명돼요. 만성 염증이 심해지면 파골세포는 더 활발하게 뼈를 부수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영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뼈까지 강화시켜줍니다. 결론적으로 수영은 특히 척추 골다공증에 좋다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까지 알던 상식과 좀 어긋나죠? 과연 어떤 운동이 가장 좋다는 말인가? 작년에 출판된 최근 메타 분석 보시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충격을 주는 운동 모두 따로따로 보면 역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같이 한 그룹만 따로 보시죠.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척추 골밀도가 0.37 증가했습니다. 상당한 정도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영국 의학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골다공증 환자나 위험군은 첫 번째, 뼈 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항 운동과 충격 운동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넘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 힘과 균형을 개선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자세를 개선하고 낙상과 척추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척추 신전 운동, 즉 허리를 쭉 펴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운동을 볼까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섞으면 됩니다. 점프 운동, 줄넘기, 달리기, 빨리 걷기와 함께 계단 오르기도 좋죠. 계단은 하루 10층에서 20층 사이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줄넘기를 예를 들면 하루 50개 이상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르딕 워킹이나 춤도 포함됩니다. 근력 운동은 체스트 프레스, 바이셉스 curl, 백 익스텐션, 스쿼트, 레그 프레스, 런지 운동 등 잘 알려진 것들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셔야 해요. 두 번째, 안정감을 길러주는 운동들은 발 뒤꿈치 들기, 발가락이나 발 뒤꿈치 들고 걷기, 한쪽 발로 서기 같은 것이 있고 수영, 태극권 같은 것도 균형감을 좋게 해줍니다. 역시 일주일에 두세 번 해주세요. 세 번째, 균형 감각은 주로 코어 근육, 즉 등 근육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허리가 똑바르지 않고 휘면 골다공증도 잘 옵니다. 자세만 바꾸어도 골다공증이 잘 안 와요. 배를 내밀고 가슴도 펴는 자세, 목도 뒤로 한 번씩 제껴주시고요. 턱걸이 매달리기도 추천드립니다. 어깨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세요. 요가나 필라테스도 좋으니까 같이 넣어주시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서 양쪽 무릎을 굽히고 어깨를 돌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배에 베개를 깔고 엎드려서 목만 살짝 뜨는 신전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 그림으로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잠시 멈추고 따라해 보십시오. 균형 운동 역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챙기시고요. 자,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영국 의학 전문가들은 구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strong, steady, straight. 즉 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세 가지를 다 하셔야 하는 것은 65세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뼈가 덜 상하려면 허리를 굽히는 굴곡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윗몸 일으키기죠. 허리를 굽히는 자세도 꼭 피하세요. 물건을 들 때도 허리는 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뼈 건강을 위해 운동은 얼마나 세게 해야 할지 보시죠. 폐경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입니다. 운동 강도를 중간 강도, 그리고 본인의 최대치 80% 이상을 쥐어짠 고강도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척추 골밀도 보시면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2.4만큼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부상 위험을 잘 살피면서 강도를 조절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약하게 운동하면 그만큼 뼈도 약해진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죠. 걷기, 달리기, 근력 운동 각각 하나씩만 하면 뼈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골다공증에는 효과가 없다고 알려진 수영이 단독 효과가 있었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평형성 운동과 함께 스트레칭 운동을 골고루 다 섞어 주셔야 진정한 뼈 건강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강도로 시작하되 점점 강도를 늘려주어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모든 형태의 운동을 완료하는 오운완 하세요. 살로스.